자, 메뉴가 졌습니다. 네. 영보이즈한테 졌어요. 뭐 우리가 후토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나는 이 지는 것도 왜냐 꽤 빠르게 한 명이 퇴장당했어요. 35분 만에 완비사카가 다이렉트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쉬운 상황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솔샤르 인터뷰에서도 인조잔디 얘기를 했어요. 그거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다른 변수가 생긴 거니까 그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퇴장당한 것도 결국에는 축구를 하면서 천재지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이냐? 아니잖아. 아니 이 정도면 비일비재한 일 중에 하나죠. 사실 한 시즌 치르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영보이즈 인조잔디 맨유가 처음 겪었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상대 본 적이 또 있으니까. 스위스 원정길은 맨유가 그 바젤한테는 꽤 어려웠던 적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상황은 아니다.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 봤을 때도 이거는 우리가 솔샤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경기를 통해서 완비사카 너 왜 그따구로밖에 못했어? 링가드 너 축진된 줄 알았더니만 백패스하는 거 봐. 이거 알죠? 그러나 대다수의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 화살을 솔샤르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결국에는 이 소극적인 전술과 말도 안 되는 교체 카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맨유 팬들 안에서도 솔샤르를 그래도 더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솔샤르 늦었다. 이번 시즌 들어오기 전에 바꿨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강경파까지 이미 교체가 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35분에 완비사카가 퇴장을 당한 다음에 제이든 산초를 빼고 달럿을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 사실 영보이즈 원정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리드하고 있었잖아. 호날두가 골을 넣고 리드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건 있어요. 그 전에도 영보이즈가 어제 라이브 하는 중에 영보이즈가 경기를 잘하더라고. 그래서 영보이즈 빌드업 매우 훌륭 이렇게 내가 썼었어. 근데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아주 그 아크로바틱한 아웃프런트 크로스를 호날두라는 걸출한 이 공격수가 성공을 시키면서 경기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그걸 만들어 놓은 건데 퇴장을 당한 거란 말이야. 그 얘기를 내가 왜 했냐면 그 전에도 맨유가 영보이즈를 압도하고 있는 느낌은 아니었다. 영보이즈가 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베이스로 깔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맨유 팬들을 솔직히 얘기해서 최근의 경기력은 그러면 굉장히 다 만족스러웠냐? 그것까지는 아니다. 중간중간에 어려웠던 경기들이 있지 않았냐? 울버햄튼전이라거나 이기긴 이겼지만 그쵸? 그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스코어는 리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적으로는 열세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솔샤르가 전술적인 변화를 주면서 지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베이스를. 한 골 자체를.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60분 동안 지키는 것이 두 팀의 전력차를 봤을 때 이게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지킨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한 명이 퇴장을 당했고 수비적으로 이제 좀 내려앉으면서 결국 방패를 세운다는 얘기인데 60분을 그것도 원정에서 길어요.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인조잔디 위에서 이건 저는 지키려는 스탠스보다는 어느 정도 선수비 후역수비 전제가 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역습을 할 때도 확실한 그 루트 자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루트를 만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변수가 있으니 막는 거는 오케이. 그러나 전력차로도 무조건 감안해야 됩니다. 맨유라는 클럽이 영보이즈한테 지는 거는 어쨌든 이변이에요. 이변이죠. 한 명이 퇴장 당했어도 이변이야. 퇴장을 당했다 그러면 펴보자. 퇴장 당해서 이랬구나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변은 이변이란 말이야. 이런 상황에 카운터에 대한 방편을 과연 그럼 생각한 것인가? 이거는 교체 카드를 보면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자, 교체 수를 쭉 시간별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1번 오케이. 이거는 뭐 공격적은 빼고 수비적으로. 자, 2번 반더비크를 빼고 바란을 넣었다. 이거는 바란을 넣어서 백3 내지는 백5 형태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 바란 넣는 거 오케이. 그런데 반더비크를 뺀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이날 반더비크가 3선에 나왔는데 꽤 했어요. 근데 프레드는 붕붕 날아다녔어. 날아다니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되게 밀렸어. 근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더비크를 뺀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프레드가 원래 자리가 3선 미드필더다 보니까 그래서 프레드를 두고 반더비크를 뺀 거다. 오케이. 이거 뭐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가장 도마 위에 오른 것은 72분에 이뤄진 이 두 명의 교체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마티치로 바꿨고요. 호날두를 링가드로 바꿨습니다. 5번 프레드가 빠지고 마샬이 들어간 건 뭐 그냥 공격수 넣은 거니까 그럼 1번 5번 빼고 2, 3, 4번 그 중에서도 3, 4번이 문제야. 여기에 대해서 솔샤르가 이게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선이 똑같은 거야. 기자들도 얘기를 한 거야. 이거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만 얘기를 한 것이 두 선수 즉 브루노 페르난데스 호날두가
리그 많이 떴다. 많이 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조잔디에서 어떤 변수가 있었고 마티치의 경험, 린가드의 활동량이 그래서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만 들어놓고 봤을 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네. 다만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다가 1대0이라는 스코어를 리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1대0이라는 스코어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 언제나 불안한 스코어다. 네, 이거 그러면 쫓기는 스코어인데 카운터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가는 거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브루노를 뺐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호날두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면 호날두는 어쨌든 팀에 합류한 지도 얼마 안 시간이 됐고. 오래되지 않았고 리그 경기에서도 풀타임을 뛰었잖아요. 뉴캐슬전에서. 인정인데 그러면 자 저는 브루노가 없는 것 그리고 호날두가 없는 것 이 둘 중 한 명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약간 견해를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호날두가 없어도 저는 역습을 전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건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양측면에 아무리 괜찮은 윙이 있어도 이 선수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없어진다 생각해요. 분리돼 버려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뺀 거 그리고 이제 마티치가 들어간 것. 그러니까 사실 어쨌든 2선 자원 빼고 3선 자원 넣은 거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좀 지나치게 수비적인 스탠스를 취한 맞아. 게 아닌가. 네. 나는 브루노를 남겨두고 린가드든 호날두 빼는 거 오케이. 린가드나 그린우드 같은 선수를 네. 집어넣어서 카운터에서 위협적인 어떤 걸 만들어놔야 그게 꼭 카운터를 친다는 게 골만 넣으려고 카운터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해야 상대가 마음대로 못 올라와. 그리고 그렇게 역습이 전개가 됐을 때 마무리를 짓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템포도 죽일 수 있고 시간도 가고 네, 시간도 벌 수 있고 이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거지. 네, 올라갔을 때 특히나 이제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언더독이라고 평가를 받는 팀들의 경기를 딱 봤을 때 강팀이랑 상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 진영으로 올라갔을 때 안 끊기는 거다. 이거를 이 마무리를 짓고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얘기하는 마무리는 뭐 골이 아니고 그냥 골킥을 만들든 그래. 코너킥을 만들든 아니면 뭐 스로인을 내주든 볼 소유권을 그러니까 넘겨줘도 상대가 역습을 때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치.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사실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못 해준 거 아니야. 더군다나 링가드는 또 결과적으로는 실수를 했고. 패스미스가 있었고 결국에는 이게 실점까지 이어졌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참 애매한 게 우리가 원래 어제 또 포그바에 대한 그 되게 긍정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새벽 경기에서 포그바가 또 뭐 완전히 안 좋았다라기보다는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 또 나왔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거를 어제 빼는 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프레드랑 포그바 라인을 만들게 됐거든. 잠깐 동안의 프레드, 시간에. 포그바. 근데 그거 안 좋았던 거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뒀을 때. 네. 그래서 이 경기에서도 포그바를 윙 쪽에 좌측에 배치하면서 공격적인 룰을 수행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도 과연 솔샤르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가? 이거는 맨유 팬들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모든 선택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납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고 결과가 따라줘야 사람들이 그걸 하잖아. 그렇죠. 근데 결과가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솔샤르가 비판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본인이. 2대1로 역전하는 거? 그것도 영보이지? 이거는 이게 빅리그에 어떤 3, 4위권 팀이랑 만난 게 아니잖아. 아, 그렇지. 영보이즈가 아무리 스위스의 강호라고 하더라도 스위스 리그는 프리미어 리그랑 차이가 나는 리그란 말이야.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상대하는 강팀들보다도 사실 전력상으로 아래에 있는 팀이니까. 네. 자, 솔샤르 부임 이후에 지금까지 성적 다시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무리뉴 경질한 다음에 소방수로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좋았는데 좋았죠. 그 이후에 그 정식 부임이 되고 난 다음에 어려움이 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쭉 경기를 치러 오는 와중에 18, 19 시즌 성적. 리그에서도 안 좋았고. 네. 뭐 리그는 근데 이제 중도에 부임한 그렇죠. 거니까 여기에는 난 18, 19 시즌은 이 사람도 나 중도에 부임했다. 이거는 사실 할 말이 좀 당연하죠. 있죠. 이 네. 시즌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 풀 시즌을 치른 19, 20 시즌, 20, 21 시즌을 봤을 때 리그의 성적은 조금씩 올라온 건 네.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컵 대회에서 계속 탈락합니다. 결국 유로파 준우승도 결승에서 탈락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승 탈락이야. 그래서 결승 준우승을 탈락. 한 거 아니야. 네, 네. 네. 이 부분은 이런 부분 때문에 맨유 팬들 사이에 의견이 갈린다는 거죠. 자, 솔샤르를 그래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보면 팀 스피릿이 살아났다. 그리고 선수단과의 문제, 그간 최근에 약간 문제 있었던 거에 대해서도 완전히 자유로워졌고 선수랑 이제 기본적인 관계 그렇지. 형성이 좋으니까. 네. 그리고 교체 카드에 대해서도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본다. 결과가 조금 따라주지 않지만. 그런데 이런 어떤 선택들과 이 선수단과의 시너지, 맨유 스피릿이 살아난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솔샤르가 아웃된다 치자.
누구 데려올? 누구 데려올 거냐.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긴 하죠. 누굴 데려올 건데? 네. 콘테? 봤잖아. 콘테는 언제나 부작용이 있는 감독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한테 콘테는 그렇게 어울리진 않죠. 왜냐면 뭐 맨유가 한두 시즌 반짝 성적 내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그치. 뭐 할 클럽도 아니고 되게 길게 장기적으로 본다. 봐야 아예 되는데. 개념인데. 근데 그럼 지금 누구를 데려올 건데? 라는 의견. 근데 이것도 나는 뭐 충분히 또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솔샤르를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저질 답답하다. 뭘 보여주고 있냐. 그 다음에 일부 선수들에 대한 과한 신임. 팬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답답한 교체 전술도 아까 그 부분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무슨 성과를 냈냐. 성과가 없다. 트로피가 없다. 트로피가 없다. 사실 지난 시즌에 그러니까 유로파를 우승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 나는 솔샤르가 본인을 스스로 구원한 모양새가 됐다고 봐요. 네, 어쨌든 남는 건 트로피예요. 지금 봐봐, 우리가 앞서서 솔샤르 부임 이후 지금까지 성적 쭉 나열했잖아요. 트로피가 없어요. 무관이야. 그러면 봐봐, 무리뉴는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리고 맨유에 있었을 때도 많은 비판을 받았었던 그쵸. 감독입니다. 근데 무리뉴는 트로피가 있어요. 유로파를 우승을 했지. 유로파를 우승을 했죠. 그러다 보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야, 그래도 맨유가 저 때가 마지막 트로피 든 시즌이었네? 그렇게 돼버린 거야.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네. 깜짝이야. 네. 지금 선배님 옆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잘랐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솔샤르가 맨유 스피릿을 살리면서 리빌딩을 한 거에 여기에 만족하고 그래 고마웠다. 레전드 아니야. 그러면서 다른 감독으로 바꿨어야 됐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강경하게 이거는 내가 보기엔 좀 강경파야.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거 솔샤르 올해가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올해 마지막에 뭔가 트로피로 그게 FA컵이라 할지라도 리그는 쉽지 않고 챔피언스리그 더 쉽지 않고 네. FA컵이나 리그컵 이제 이런 쪽으로 최소 그거 따야 돼. 네, 맞아요. 그리고 호날두가 왔기 때문에 당장 올해 아니더라도 일정 이상의 성과를 못 내면 결국에 유벤투스도 호날두를 영입하면서 상업적인 성공은 충분히 거뒀으나 호날두 영입한 게 뭐 때문에 영입했습니까? 유벤투스는 스쿠데토는 밥 먹듯이 쓰다는 클럽이야. 패를 그거는 깔고 가는 클럽이야. 그러면 결국 유럽이야. 근데 안 됐잖아. 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과연 이거를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냐. 축구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는 성공이지만. 호날두가 왔으면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내야 된다. 예전에 그 얘기 했어요. 누가 그 프로그램 한 회차에서 그게 어떤 CP였나 PD였나 담당 PD가 유재석을 데려왔어. 그 시간대 시청률 1위를 못해? 실패다. 그렇지. 그 얘기야. 나 그거 본 것 같아. 아마 연말 정산이었나. 이런 시청률이 나온다? 이거는 실패다. 맞아. 근데 호날두를 데려왔는데 어떤 트로피를 못 따? 실패 아니야? 그렇지.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솔샤르도 올해가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네, 이번 경기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지 않았나. 네.